자, 다음 주제로 한번 가볼 텐데요. 오늘 조간 1면에 그리고 주요 뉴스에 꼭 차지했던 이 뉴스입니다. 뭐냐면요. 이 가족 간의 금전 갈등으로 눈물을 흘리는 유명인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 관련법이 바뀐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가족 간 갈등으로요. 마음 고생했던 이들 퍼뜩 좀 기억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저희가 그 목소리 담아왔습니다. 가족들을 사랑하고 또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평생을 부양했습니다. 청춘 바쳐 열심히 일했던 많은 것을 빼앗겼고 바로잡으려고 노력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가족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이기 때문에 저희 아빠이기 때문에 아빠가 갖고 계셨던 모든 채무 관련해서 제가 다 변제를 해드렸지만 이제 더 이상은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위가 이미 선을 넘어섰기 때문에 네, 이 장가 기자, 이 다시 봐도 이 박세리 재단의 박세리 이사장 그리고 연예인 박수홍 씨 참 가족 때문에 힘들어 경우가 많이 봤었는데 어쨌든 이 친족 간의 재산 범죄 처벌을 면제한다. 이게 친족 상돌의 조항. 이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이 조항이 삭제되면서 이제 가족이 잘못하면은 가족도 그 가족을 금전적인 걸 건드렸을 때 처벌할 수 있다는 그 조항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엄밀히 말하면 일단은 법 적용이 중지가 되는 건데요. 네. 국회가 1953년 이 형법에 친족 상도례를 제정하면서 따른 로마법 격언이 있었습니다. 법은 가정의 문턱을 넘지 않는다. 자, 국가가 가족 간 문제에 개입을 했다가 오히려 이 가정이 파탄이 나게 할 수 있다는 당시에 이 공동체 가족 정서가 입법 취지에 반영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지금은 이 법이 제정된 지가 70년이 지났거든요. 네. 자, 사회가 많이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이 가까운 친족 간의 절도, 사기 등 이 재산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친족 상돌의 규정은 헌법에 이제 어긋난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판단입니다. 자, 이에 따라서 앞으로는 부모나 자녀, 배우자 아니면 함께 사는 가족이라도 재산을 가로채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네. 자, 이제 헌법재판소가 친족 상돌의 규정을 담은 헌법재판소가 친족 상돌의 규정을 담은 형법 제328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요. 이에 따라서 이 해당 조항의 적용은 즉시 중지가 되고 내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이 조항 자체의 효력이 상실되게 되는 겁니다. 네, 친족 상돌의 말이 어렵지만 어떤 그런 조항이 있었고 이제는 이제 개정되게 됐다. 자, 양진 변호사님, 일단은 저희가 사건에서 많이 다뤘습니다. 박세리 씨, 박수홍 씨, 어떤 유명인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내용이 어떤 법 개정이 좀 하는데 좀 계기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영향이 아예 없지는 않았겠죠. 그만큼 사회 시대의 변화상을 반영하는 그런 사건들이었고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박수홍 씨의 사건의 경우에는 물론 형과 형수가 주요하게 박수홍 씨 내지는 박수홍 씨가 소속되어 있는 엔터테인먼트사에 이제 금원을 횡령했다라는 이제 혐의이기는 한데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뜬금없이 등장해서 내가 그런 것이다. 그런데 나는 이제 은행이라든지 비밀번호, 공인인증 이런 거 모르는데 근데 내가 한 것이다. 이렇게 무턱대고 주장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 당시 나왔던 이야기가 아버지가 아들에 대해서 만약에 재산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친족 상돌의 규정 때문에 사실은 이제 처벌을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것을 노린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이런 사실 사건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 헌법 불합치 판단이 나오게 된 그 원래의 사건도 보면요. 네. 정신지체를 가지고 있는 여성이 있었는데 부모님께서 다 돌아가시다 보니까 삼촌이랑 같이 살았어요. 근데 이제 오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을 2억 원가량 받았는데 이 삼촌과 이제 삼촌의 부인이 다 가져간 겁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이 동거 친족에 대해서 역시 친족 상돌의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처벌을 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이번에 헌법 불합치 판단이 나오게 된 것이고요. 일단은 헌법 불합치 판단의 경우에도 적용을 하면서 불합치가 있고 적용을 하지 않으면서 이제 불합치가 있는데요. 이번 조항의 경우에는 바로 즉시 이제 적용 중지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부터 이후에 이 헌재 결정 이후부터 발생된 친족 상돌의 규정이 적용이 될 수 있는 범죄의 경우에는요. 사실은 다 처벌을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주변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좀 유심히 한번 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변호사님, 이
부작용도 하나 있을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이 사소한 금전적인 가족 간의 사소한 금전 거래도 다 이제 고소전 번지는 거 아니냐, 너무 많은 고소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실 수도 있겠는데요. 일단은 지금 헌재가 328조 1항에 대해서는 헌법 불합치, 2항에 대해서는 이제 합헌 결정을 내렸는데 네. 2항의 경우에 이제 내용이 뭐냐면요. 1항에 규정된 가족관계 이외의 가족관계에서 재산범죄가 발생했을 때에는 친고죄 규정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당사자, 피해자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피해자가 고소를 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고 아니면 이제 처벌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분별한 고소전으로 번진다라기보다는 물론 어떻게 법이 이제 다시 다듬어지느냐의 문제가 있기는 하겠지만 만약에 당사자에게 그 결정권을 준다라고 한다면 당사자가 문제 삼지 않으면 수사기관도 문제 삼을 수 없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을 해서 문제가 될 사안에 대해서만 고소가 될 수 있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다시 한번 질문드리면 굉장히 좀 고소고전 자잘한 그렇죠. 사건들은 많아질 거라 보이는데 얼마나 많아질 거라 보십니까? 일단은 아무리 이제 자녀와 부모 자식 예. 간에라고 하더라도 사실 엄밀히 말하면 내가 아버지 지갑에서 금원을 훔쳤다. 이것도 절도죄가 될 수 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버지가 고소만 원한다라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소한 금원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가족 간의 고소전이 펼쳐지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액수라든지 당사자에게 선택권을 맡긴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다듬어줘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